네, 저희 그 리서치 센터의 비주얼 담당이시죠. 함영도 연구원과 오늘 함께 할 텐데 저는 근데 오늘 사실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태양광 이 담당이시고 신재생 네. 담당이시고 오늘 태양광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텐데 네. 저는 좀 태양처럼 강렬한 그런 의상을 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포멀하잖아요. 너무 재미없나요? 노잼인가요? 제가 그래서 대신 그 연구원님 위해서 이렇게 태양 강렬한 색깔의 그런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근데 기업 소개는 좀 열정적으로 해주실 거죠? 네. 기업 소개만큼은 정말 태양광처럼 빛이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회사 이 태양광 이 캐나디안 솔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럼 10분 해외 주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이 이름을 가지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기업 이름이 캐나디안 솔라다 보니까 캐나다 기업인가? 근데 사실 또 캐나다 기업은 아니잖아요. 기업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캐나다에 있던 중국인들이 만든 회사고요. 네. 그래서 캐네디안 솔라가 된 거고, 근데 사실상 지금 본사는 캐나다에 있지만은 제조 공장들은 다 중국하고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태양광 제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네, 미국에 대표적인 상장돼 글로벌 있고요. 태양광주다. 네. 근데 이제 제목이 가장 저평가된 태양광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저평가됐다고 하면 그게 또 함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은 저평가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이 회사가 이렇게 저평가됐던 이유가 뭐였나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평가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네. 그런 성장이 좀 더디다든가 아니면 돈을 못 번다든가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중국에 있는 대표 태양광 회사인 윤기실리콘하고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윤기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증설을 이어오면서 실적 성장이 계속 나왔었고요. 네. 근데 캐네디안 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증설 물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다 보니까 네. 윤기실리콘 같은 경우가 PER 밸류에이션으로 한 30배 정도 받고 캐네디안 솔라는 한 10배 정도? 근데 지금 뭐 주가가 빠져서 한 8배 정도 받는데 그런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성장률이 좀 많이 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윤기실콘과 마찬가지로 좀 증설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좀 뒤처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평가가 됐다. 네. 뭐 이익 측면에서도 이 회사가 그래서 뭐 수익성이 안 났다든가 그런 것도 좀 저평가의 이유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이익도 계속해서 윤기실리콘과 비교를 하지만은 윤기실리콘이 한 15에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 제조업치고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보이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캐네디안 솔라 같은 경우는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익도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좀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인 거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를 해소할 만한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맞아요. 계속 저평가가 될 종목이면 소개를 하지 맞아요. 않았겠죠. 네, 올해 네. 그러면은 확실한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이익 성장만 놓고 봤었을 때 캐네디안 솔라가 올해 EPS 성장률이 125% 정도로 네. 굉장히 높게 나올 거고요.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증설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형사들 위주로 증설이 있었다 보니까 윤기실리콘 같은 회사가 더 주목을 받았었고, 네. 근데 이미 많이 규모가 커졌어요. 그런 회사들이 더 성장률을 내려면 더 많은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이 더 더딘 상황에 놓여져 있고 캐네디안 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설을 막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봤던 그런 주가 랠리가 캐네디안 솔라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모듈 공장 자체도 재작년에 이제 16기가에서 작년에 이제 25기가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증설 물량들이 올해 온기로 반영되면서 이익 성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과거에는 좀 뒤처졌던 부분이 지금은 앞으로를 좀 기대할 만한 요인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네,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증설을 아무리 지금까지 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따라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는 많이 하게 된더라도 사실 이제 태양광 그런 설비를 증설하는 게 이 캐네디안 솔라 한 회사만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뭐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그런 게 따라줘야 되는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캐네디안 솔라가 뭐 이익 창출 측면에서 뭐 특출난 그런 뭐 요소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본다면 어떨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발전소 매각이 있고요. 네. 캐네디안 솔라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운스트림이라 하면은 일단은 캐네디안 솔라는 그 모듈 제조 회사고요. 베란다에 달려 있는 그런 태양광 패널 이퀄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발전소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드는 모듈을 발전소에도 납품을 하면서 결국에는 발전소까지 지어가지고 이제 매각하는 식의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 부동산 투자라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약간 비슷합니다. 발전소를 좀 저평가돼 있을 때 사서 가치를 올려서 되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이제 사서 파는 거랑은 약간 다르지만은 이제 투자를 해서 네.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이제 파는 식이고 그런 것들이 계획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1.4기가와트의 분량을 팔았는데 2025년까지 그걸 4기가 정도로 계속해서 늘려가는 구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듈 제조 부분이 마진이 GPM 기준으로 뭐 한 10%에서 20%좀 변동적이라면은 발전소 매가 쪽은 20%적으로 20%로 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훨씬 그쪽에서 이 수익성이 너무 높은 그런 사업이구나. 네, 수익성도 높고 대신 좀 돈은 많이 들지만은 네, 수익성이 네, 네. 높고 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안정적으로 이제 매년마다 매각 계획이 잡혀 있어서 차별적인 이익 성장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구조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좀 쉽게 해주세요. 그 대신.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밸류 체인을 보통 보면은 네네. 뭐 폴리실리콘, 웨이퍼, 모듈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봐요. 근데 요 앞단에 폴리실리콘하고 웨이퍼 단에서 중국에서 공급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 불균형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올해부터는 폴리실리콘 쪽에 증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원재료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공급이 좀 풍부해진다는 얘기로 네, 들으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그러면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은 캐네디안 솔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원재료를 사오는 회사다 보니까 이익 성장이 좀 더 날 수가 있고요. 다른 경쟁사들을 비교하면 이 원재료까지 같이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런 원재료를 팔면서 이익을 영위했던 회사들이 올해는 이제 좀 이익 성장이 더딜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네, 반대로 캐네디안 솔라는 그 값싼 원재료를 사오면서 이익 성장을 더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EPS가 125% 정도로 늘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폴리실리콘 웨이퍼와 비교를 해서 또 모듈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또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연초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 시장 전반의 상황이 진짜 좀 암울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에 내가 좀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좀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어떤 좀 모멘텀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 것 같은데 캐네디안 솔라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뭐를 좀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의 좀 주가 트리거가 될 만한 이벤트가 있고요. 네. 중국 회사들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이 이제 본토에 상장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 작년부터. 복수 상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죠. 태양광 쪽에서도 작년에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다초라는 폴리실리콘 업체가 있고 그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PER 기준으로 10배 받던 회사가 중국 본토에 상장할 때는 30배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또 증설을 해나가는 그런 네. 성장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데 캐네디안 솔라도 똑같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모듈 제조 부분을 중국 그 상해 스타마켓에 지금 상장할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올해 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붙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8배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 뭐 아직 밸류에이션이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더 높은 밸류를 받으면서 일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작년에 다초라는 사례가 딱 있으니까 네. 다초도 그 상장 날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20, 30% 그런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네,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 이제 캐네디안 솔라는 단기적으로도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의 상장을 똑같은 회사가 했는데 거기서는 밸류에이션 30배 받고 미국에서 10배도 못 받으면은 미국 시장을 바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너무 싸다. 30배까지 어느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그 기업의 주가도 오르고 밸류에이션도 좀 리레이팅 되고 이런 거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심리 때문에 좀 주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에 상장한다고 해서 뭐 같이 오른다라고 네. 확정적으로 꼭 말씀드리긴 그런 건 힘든데. 아니겠죠, 네, 당연히. 맞아요. 네. 근데 워낙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중국 업체들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에 좀 그런 반등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초는 그러면은 이 밸류에이션을 미국 주식이 중국 주식에 그러면 한 어느 정도까지 따라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는 일단 한 20, 30%가 오르긴 했는데 네. 사실 그때도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게 본업이 일단은 이익이 깨지는 구간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캐네디안 솔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르네요. 네, 그렇죠. 이익 성장도 나오는 구간이라서 오히려 이게 증설까지 맞물리면은 더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가장 저평가돼 있는 태양광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캐네디안 솔라 구조적인 실적 반등도 그렇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이제 변화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역시 소개는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네.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10분 해 주식 레고. 레고.